여러분, 오늘 저는 30년째 과일 장사를 하신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황술래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황 어르신은 동네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신 지 벌써 30년이 넘으셨습니다. 여름마다 수박도 팔고 참외도 팔고 복숭아도 파셨습니다. 복숭아를 특히 좋아하셔서 손님들한테 팔면서도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과일은 조심하라고 하셨답니다. 달면 혈당이 오른다고요. 그 뒤로 황 어르신은 복숭아를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30년을 손으로 만지고 팔던 과일을 직접 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가게에서 복숭아 향이 날 때마다 속으로 아쉬움을 삼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황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복숭아가 정말 혈당을 많이 올립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늘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다르니까 혈당이 오른다, 당뇨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 오해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밝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숭아와 혈당에 관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둘째, 복숭아 껍질 안에 숨어있는 성분인데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 셋째, 정작 복숭아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이 세 가지를 다 아시고 나면 여름 복숭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과일별로 혈당 지수를 측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0부터 100 사이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전문가들은 55 이하면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6입니다. 식빵은 75입니다. 수박은 72이고요. 파인애플은 65입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얼마일까요? 42입니다. 잠깐요, 이게 맞습니까? 그 달콤한 복숭아가 40이라고요? 그런데 매일 드시는 흰쌀밥이 86이라고요? 맞습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흰쌀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밥 한 공기를 드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 지수 86짜리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복숭아 2개를 드신다 해도 혈당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드시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숭아를 무한정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소문이 퍼진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범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범인은 복숭아 자체가 아닙니다.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범인을 2가지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너무 익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딱딱하고 약간 새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달아집니다. 황도 복숭아 아시죠?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부드러운 복숭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과정에서 복숭아 안에 있는 성분이 달라집니다. 덜 익었을 때 복숭아 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펙틴은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데요. 이 펙틴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처럼 고속도로와 국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분이 혈액으로 가는 길에 덜 익은 복숭아의 펙틴이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가려는 당분을 조금씩 멈춰 세워서 천천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너무 익어서 물렁물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펙틴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신호등이 없어진 겁니다. 당분이 순식간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황도 복숭아. 너무 무르게 익은 복숭아가 혈당에 좋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복숭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익은 정도의 문제였던 겁니다. 아삭아삭한 복숭아, 천도 복숭아처럼 과육이 탄탄한 복숭아는 다릅니다. 팩틴이 풍부하게 살아있어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도와줍니다. 혈당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이게 답입니다. 당뇨 때문에 5년간 복숭아를 못 드셨던 황 어르신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어르신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잠시 후 이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잘못된 조합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드시고 배탈이 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속이 더부룩하셨던 적이요? 그게 복숭아 때문이 아니라 복숭아를 무엇과 함께 드셨는지가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조합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직후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실컷 드시고 나서 바로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위장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고기는 분해되는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장이 기름기 많은 고기를 처리하느라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까지 집어넣으면 공장이 버거워집니다. 두 가지가 충돌해서 소화가 더디게 되고 속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기 드신 뒤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렸다가 복숭아를 드세요. 간격만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쁜 조합은 식초 음식이나 커피 직후입니다. 복숭아 자체에도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식초가 많이 든 음식이나 카페인이 있는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커피나 식초 음식 드신 후 30분은 기다리신 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조합은 우유를 마신 직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속이 편치 않은 분들이 많으시죠. 우유 드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이요. 이건 유당불내증 때문인데요. 우리 60대 이상 한국인의 75% 이상이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유나 일반 요거트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배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와 관련된 진짜 범인 두 가지는 너무 익은 복숭아와 잘못된 조합입니다. 복숭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아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범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숭아 드실 때 당연하게 버리는 것이 있죠? 껍질입니다. 이 껍질 안에 귀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과 껍질 바로 안쪽에는 카테킨, 클로로겐산, 비타민 E, 나이아신이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그 얇은 껍질에요. 특히 클로로겐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영양학 학술지에서 복숭아의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고혈압 전문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혈관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면 혈관이 스스로 늘어나는 힘이 생기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수도관이 유연해지면 물이 잘 흐르듯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복숭아 껍질에 이런 성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건 다릅니다. 단, 농약 걱정이 되시죠? 씻는 방법은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복숭아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작용입니다. 복숭아의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숭아와 천도복숭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41%나 낮았습니다. 24년 추적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두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나쁜 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것처럼요. 여름에 복숭아를 드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압과 혈관 건강입니다. 아까 껍질에 클로로겐산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복숭아의 칼륨이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피로 회복입니다. 복숭아에는 수분이 89%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연산이라는 유기산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여름철에 쉽게 지치신다면 복숭아 한 개가 비싼 보양식품 부럽지 않습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을 보호합니다. 피부 탄력에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면역력에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장 건강에는 팩틴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7가지 중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항암, 혈압, 면역. 우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복숭아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건강 정보에서 잘 이야기해 드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신장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잘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복숭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복숭아는 대표적인 교차 반응 알레르기 과일입니다. 쑥이나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를 드신 후 15분 안에 입술이 가렵고 혀가 따끔거리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복숭아 드시고 입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드세요.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의 솜털이 소화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껍질을 벗기시거나 천도 복숭아처럼 매끈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내 몸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아까 약속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껍질째 드시거나 껍질 가까이까지 드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씻는 방법입니다. 복숭아는 잔류농약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는 과일입니다. 특히 솜털이 많은 품종은 털 사이사이에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약한 베이킹소다 용액에 과일을 담가두는 방식이 물로만 씻는 것보다 표면의 농약 성분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담으세요. 찬물이면 됩니다. 거기에 베이킹소다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를 넣으세요. 그 안에 복숭아를 넣고 살살 굴리면서 10분 정도 두세요. 그 다음 맑은 물로 잘 헹구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껍질이 얇고 무른 과일입니다. 딱딱한 채소처럼 솔로 박박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껍질이 상처나면 오히려 오염물이 더 잘 들어갑니다. 살살 굴리는 게 맞습니다. 씻은 복숭아는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씻은 후에 오래 보관하면 금방 물러집니다.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씻으시면 껍질째 드셔도 농약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껍질에 있는 귀한 카테킨과 클로로겐산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숭아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삭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틴이 살아있어서 혈당 영향이 작습니다. 천도 복숭아나 딱딱한 백도 복숭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육색을 보시면 노란 과육의 복숭아에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특히 풍부합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란 과육을 고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향이 진한 복숭아가 더 잘 익은 것입니다. 복숭아를 코 가까이 가져갔을 때
달콤한 향이 강하면 잘 익은 것이고 향이 거의 없으면 아직 덜 익은 겁니다. 보관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덜 익은 복숭아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복숭아는 스스로 에틸렌가스를 내뿜으면서 익어갑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이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서 익혀야 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장고 안에서는 더 이상 익지 않고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냉장 보관한 복숭아를 드실 때는 먹기 30분 전에 꺼내두세요. 차가운 복숭아는 단맛과 향이 덜합니다. 실온에 잠깐 두시면 향이 살아나고 단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제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우유 드시면 불편하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합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맛도 새콤달콤하게 조화를 이뤄서 여름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아침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릭 요거트 1개에 2,000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복숭아의 비타민 C와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성분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비타민 E는 지방에 녹는 성분이 있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둘이 우리 세포의 안팎을 함께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 드실 때 아몬드 서너 알에서 10알 정도 함께 드세요. 편의점에서 작은 봉지 하나 사두시면 일주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훨씬 낮습니다. 100을 먹어도 10 정도만 흡수되는 겁니다. 여기서 복숭아의 비타민 C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식사 때 시금치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어지러우시거나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황술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황 어르신은 5년간 복숭아를 못 드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을 알고 나서 담당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답니다. 당뇨가 있으셔도 아삭한 천도 복숭아를 하루에 1개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건 괜찮다고 하셨다고요. 황 어르신은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30년을 팔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알고 드시게 됐네요. 5년 만에 드신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으셨을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복숭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나를 위한 것은 늘 뒤로 미루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좀 챙길 때가 됐습니다. 복숭아 1개를 드실 때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드신다면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2입니다. 흰쌀밥 86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천도 복숭아가 좋습니다. 진짜 범인은 너무 익은 복숭아와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커피, 우유 직후에는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복숭아 껍질 안에는 클로로겐산과 카테킨이 들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귀한 성분입니다. 베이킹소다 1숟가락을 물에 타서 10분 담갔다가 드시면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드시면 항암, 혈압, 면역, 시력, 피부, 피로 회복, 장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복숭아 드시면 입이 가렵거나 불편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영양이 배로 늘어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둘째,
베이킹소다 물로 씻어서 껍질 가까이까지 드세요. 셋째, 저녁 기름진 음식 드신 날은 30분 기다렸다가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숭아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아삭한 복숭아 한 입을 베어 물 때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혈압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모두의 여름이 건강하고 맛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드신 분들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태석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건축 현장에서 30년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던 중에 영양사 선생님의 권유로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삭한 천도 복숭아를 하루에 하나, 아몬드 10알과 함께요. 석 달 뒤 내과 검진에서 혈압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물론 약도 드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지만요. 선생님께서 복숭아를 포함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신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찾아다니느라 돈 많이 썼는데 제철 복숭아 한 개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간단한 것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를 알고 챙기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